돈산동 동아쌤입니다. 이게 꼭 단원 핵심 해준다고 성적이 확 나오는 거 아니라고 내가 경고했어요. 문제를 풀으면 이 중학교랑 다르게 고등학교는 개념만 딸딸딸 하잖아요. 그럼 4등급 나와요. 4등급, 5등급. 이걸 문제를 풀어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단련을 해야 3등급, 2등급이 나오고 이게 수능 기출문제까지 풀어야 거의 1등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이걸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개념을 해주고 한번 읽어보고 수업을 들으면 바로 문제 풀고 틀린 거 공부할 수 있죠. 학교 다니면서. 이 차이 알겠어요? 이거를 개념을 안 하고 가면 뭐라고요? 이거 개념을 하면 시간이 다 돼요. 그래서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점수는 안 나와. 공부는 많이 했는데. 이거 뭐라 그래요? 공부 굉장히 많이 하고 시험 공부 안 해서 시험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헤매기 시작하거든요. 이해됐어요? 응? 자, 어쨌든 근데 이 문제를 풀다가 보면 이 개념을 안 하면 다시 거꾸로 하게 돼요. 그래서 개념이 탄탄하면 문제를 풀 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으니까 문제를 이 개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산업이 발전하고 산업을 발전하느라고 공장을 세우고 공장 옆에 도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가 같이 붙여 다니는 거예요. 산업화는 공장을 세웠는데 옛날에는 농업만 다 됐는데 공장을 세우니까 일꾼이 필요해. 그래서 공업을 발전시키는데 공장을 하다 보니까 광업도 필요해. 광물 캐와야 되잖아요. 광물을 캐야 공업에서 그거를 재련하고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지. 그러니까 이게 물건을 만들게 보니까 이제는 운송도 해야 되고 팔아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서비스업이 발전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농업은 1차 산업이라고 그러고 광고업은 2차 산업, 서비스업은 3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도시, 공장이 생기면 공장에 거주하는 사람,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주택을 지어야 되니까 주택 문제 생기고 왔다 갔다 하니까 도시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오염에서 환경오염 생기고 이렇게 여러가지 복합적인 일이 생기고 도시의 생활 양식하면서 공장 가서 일하니까 옆에서 농사 질 때는 다 똑같은 유사한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옆집에서 못하는 환경이 되는 거죠. 뭐 하는지 모르는 환경. 자, 이렇게 도시에 밀집하니까 고층 건물로 사람들 사는 일하는 거 사람 사는 아파트가 등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집이 달라지고 일도 달라지고 장사도 달라지고 모여 있으니까 교육 좀 똑바로 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모여서 돈 벌으니까 여가 활동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를 집약도, 활용도 직접 모여서 활용하는 능력이 강해져서 토기 집약도가 사거리 같은 거 사거리 주변에 빌딩이 많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잘 다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많이 당기니까 돈 관리되니까 은행 생기고 사람이 많이 달리니까 여기다 병원 생기고 사람이 많이 들리니까 대형 쇼핑몰이나 상가 생기고 이러는 거야.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시를 시멘트로 다 포장을 해버려. 하천도 깨끗하라고 그냥 직강공사하고 돌로 해. 인위적으로 인간이 그냥 개발해. 그러니까 지표면이 땅이 아니라 다 포장해서 시멘트로 다 확대되니까 물이 확 가다 보니까 도시 하수구 막히면 콜콜콜콜 넘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땅이 다 없어지고 풀도 없어져. 그러니까 녹지 변성이 감소하니까 도시가 뜨거운 거야. 그래서 시멘트로 되니까 생물이 살 수가 없으니까 종이 단순하죠. 그러니까 다양성은 줄어들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도시의 성격이 확산됐어. 도시화 과정을 통해서 주변, 이게 도시가 있으면 요 도시 외곽을 여기를 교외라고 그래, 교외. 요 근방, 이 라인 근처를 교외의 촌락, 도시 촌락으로 점점 요 도시지. 도시에 영향받는 여기에 부도심, 조그마한 도시들이 생기는 거고 점점 확산되는 거야. 그러니까 1차적 인간관계는 가족이거든. 맨날 농사 질 때는 가족 전체가 짓잖아. 가족의 인간관계에서 2차적인 인간관계, 나가서 회사에서 만나는 인간관계가 확대되는 거야. 그래서 옆집에서 뭐 하는 몰라 내 맘대로 해. 자율성하고 다양하게 하는 건 존중되지만
옆집에 누구 사는지 모르니까 사회적 유대감, 연결되는 거는 약화되는 거죠. 자, 거기다가 공장에 가면 혼 사람이 처음서부터 재료도 깎고 전부 다 페인트 칠도 하고 다 만드냐? 아니라는 거지. 나누어서 한다는 거죠. 왜? 분업을 하면 똑같은 일만 계속하고 되니까 도구 안 바꿔도 되고 그 장소에 있어도 되니까 분업하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 더 빠르게 기계로 해. 그러니까 이 기계 때문에 2차 산업, 광공업이나 3차 산업, 서비스업이 엄청나게 더 발전하는 거지. 광업은 1차 산업이 어떻게 보면 원재료를 캐. 이것도 원재료를 캐. 농업, 광업, 어업 다 1차 산업. 공장에서 제조업이 2차 산업이고. 됐어요? 직업이 여러 개로 나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그거만 하는 그래서 판금하는 도색하는 사람 전문가가 등장하는 거고 도시 주민들이 거주민들이 공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갖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남 신경 안 써. 그게 개인주의예요. 기본적으로 남을 이해해주면 이타주의, 타인을 생각하니까 이타주의. 그러니까 좋은 거야. 남들 도와주는 거. 근데 이기주의는 자기만 하는 거야. 남을 해치는 거야. 이건 피해를 주는 거야. 이기주의는 나쁜 거라고 가르치고 개인주의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타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이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개인의 가치, 성취, 중시하는 가치가 남은 나 잘 살면 된다고. 개인의 경쟁이 치열해져가지고 내 맘대로 내가 돈 벌어야지 라는 생각을 갖는 거지. 그런 도시가 되면 뭐라 그랬어? 도시가 많이 모여서 산업화 때문에 산업을 이끌려고 도시화가 됐고 사람이 많이 보니까 제일 처음에 잘 때가 붙어가니까 주택 문제가 문제지. 그러면 모여있는 곳에서는 땅값이 오르지. 그러니까 도시 중심가 학원 밀집되어 있는 데가 제일 땅값이 비싸지. 그러니까 외곽에다는 불량주택 판잣집 짓고 그냥 무허가로 살지. 난민 지역이 생기지. 그러면 주택을 하면 주택 만들 때 교통 문제에서 도로도 만들잖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여기에 밀집돼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혼잡하지. 집에 돌아가면 아파트 뺑뺑 돌지. 주차를 할 데가 없어서. 사람이 많이 사니까 당연히 환경 오염되지. 물 많이 쓰고 토양도 공장하면서 오염되고 대기도 자동차 다니면서 오염되고. 그러면 공장에 갔어. 그러면 공장 잘리면 실업 문제. 노동자와 사용자야. 노동자와 사장, 노사 갈등. 돈 더 달라고. 근데 아까 그랬잖아. 이기주의 나쁜 거 생긴다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냥 개인 중심으로 잘 생활하면 되는데 개인 중심으로 생활하다 보면 내 맘대로 하다 보면 뭐라고? 남의 피해를 주기 마련이지. 내 맘대로 뛰어봐. 그 층간소음 생기지.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게 살라고 이랬는데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이기주의로 남을 피해주고 그러니까 피해 당하는 사람은 소외감 느끼지. 인간사회가. 그리고 피해 주는 놈한테 너 인간성 상실됐다고 막 그러지 사람들이. 자, 촌락은 시골이에요. 시골. 촌이니까. 촌과 부락. 마을. 촌마을은 인구 감소해. 공동체도 약화돼서 이제 다 떠나고 노인만 남아서 노동력 부족해. 학교, 폐교대 다 없어져. 애들이 없어. 교육 문제 때문에. 그 일자리 찾아서 도시 가면 전부 다 도시에 학교로 가니까 폐교대. 학교가 폐쇄된다고. 각종 기능과 산업시설이 도시에만 집중하니까 그 돈 벌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경제활동이 줄어들어. 위축되고. 자,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문제 있으면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주택 문제지면 어떻게 해야 돼? 주택 공급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더 이상 질 데가 없으면 신도시 만들잖아. 신도시 만들다 보니까 구도심은 완전히 황폐해야 되잖아. 그럼 밀어내고 아파트 다시 짓잖아. 그래서 재개발하잖아. 있는 도시 다시 재개발. 교통체계 개편해서 버스 다시 이어타기 하든지 하잖아. 그런데 가난한 사람 어떡하냐? 도시에서 완전 빈민가. 사회복지 해야지. 그 다음에 노동자들 맨날 돈 받는데 이 노동을 마음대로 주면 이게 못 사니까 최저임금, 한 시간당 얼마는 줘라 이렇게 정하는 거지. 원래는 정규직으로 뽑아야 되는데 임시로 비정규직처럼 해서 매년 계약해. 그거 굉장히 힘들어. 왜? 너 말 안 들으면 잘려 그러고. 그러면 피해를 많이 받겠지. 그게 비정규직이야.
일은 정규직하고 똑같이 하는데 비정규직 되면서 피해보고 보너스도 못 보고 그래봐. 자, 개인의 말해 좋지. 공동체 의식이 함양 올려줘야 되고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말은 좋는데 먹고 살기 힘들지. 뻑뻑하지. 어쨌든 이게 다 이게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보면 별거 아닌데 이어진다고. 글쎄요. 교통이 발달해. 그럼 서울이 하루지. 하루. 대전하고 서울에서 그냥 같이 생활하지. 그 다음에 통신이 발달해. 지금 바로 서울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사놓으세요. 이거 뭐 하세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시간하고 공간이 옛날에는 멀어서 가서 해야 되는데 제약이 감소하지. 떨어지지. 일생상의 경계활동이 여기서부터 대전에서만 일하다가 이제 서울 아니면 부산까지 KT 빼고 하루 만에 여기를 다 일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범위가 확대돼. 경계활동이. 또 여가도 놀러가서 차 타고 오지. 도로 싱싱 달려가지고 펜션 가고. 뭐지? 그러니까 생태한 게 시골까지 전부 다 펜션 생겨. 전부 다 막 시골에 이런 데가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거 만들어놔. 일상생활에 편리하긴 하지. 안전도 증대되긴 했지. 그러면 정보화는 뭐야? 인터넷 편리하지. 야,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되잖아. 근무환경 집에서 근무하면 되지. 인터넷 세상이 가상공간이지. 여기서 여기야 혈족 게임하면 혈족 형상하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정치 댓글 무지하게 많이 쓰지. 투표할 때 전자민주주의로 집에서 투표를 하든지 이렇게 국회 같은 데 보면 여기서 스위치 칭 누르면 바로 뭐라고? 투표 결과 쭉 뜨잖아. 그제? 근데 문제는 많지. 어쨌든 교통통신 발전하니까 봐봐. 서울하고 대전이면 어디 가서? 서울 가서 살 거 아니야. 물건. 맞아? 그러니까 대전 경제가 몰락하고 서울로 빨려 들어가잖아. 교통 조건이 불리해진 데는 안 가잖아. 그지? 새로운 교통 기반 시설 여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 많은 데다 우선적으로 설치하겠지. 그러니까 힘들지. 야, 교통통신 발달하니까 무조건 가. 펜션에, 회선에, 전부 다. 동서시물 이쁜 데 있으면 다 가. 다 캐와. 쓰레기 다 버리고 와. 그지? 외래 생물체에, 인터넷으로 주문했다가, 외국 동물 퍼트리니까 막 엄청나게 커다란 쥐 같은 거 막 백동강에 하고, 전파돼서 전달되니까 막 생태계 박살나잖아. 외국에 있는 물고기, 수입했다가 놨다가 키우기 싫으면 그냥 방에다 몰래 방류해버리니까 막 강에서 번져가지고 요 물고기가 우리나라 조그만한 물고기 다 잡아먹잖아. 이해됐어요? 교란, 흩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 정보와 컴퓨터는 사생활 침해, 사이버 범죄, 정보업체, 정보격차. 사생활, 개인정보 노출되면 막 다 신상털이 되지. 행동기록 노출 다 되면 막 누구인 척 하면서 뭐 가짜 페이스북 만들고 막 그러지. 개인정보 잘 관할하고 피해야 바로바로 신고해야지. 또 사이버로 해킹하면 박살나잖아. 해킹한 다음에 잠가놓고 돈 내놔 그러잖아. 사이버 금융으로 이게 사이버 금융 범죄도 되게 많지. 가짜 은행 사이트 만들어 놓고 들어가가지고 막 계좌 이체하라 그러고. 이게 사이버에서 저작권에서 블로그에다 내 글 올렸더니 저쪽에 갔다가 자기가 한 것처럼 막 해버리고 막. 어제? 보안 관련 기구 전문 인력 기구 쉽지. 전문가들이지 진짜. 그러니까 정보 잘 써야지. 정보기기 이용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없어. 컴퓨터도 많이. 진짜로 그래. 그러니까 시설에다가 컴퓨터 보급해주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는데 써봤겠냐? 안 써봤으니까 정보기기 활용 교육 하는 거야. 인터넷 검색도 잘 못한다니까. 자, 우리 지역 보면 지역, 땅지자의 구역이에요. 구역. 지리의 특성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도시지역, 농촌지역. 이것도 지역이고, 우리 도시 안에 공장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해됐지? 이해됐어요? 그렇게 구별되는 게 지역이요.
지역성은 자연환경이 다를 수도 있고 인문환경이 다를 수도 있고 이게 두 개 적절하게 섞어서 상호작용으로 해서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이요. 아, 관광지역 알지? 관광지역, 산업지역, 공장지역 알지? 주거지역 알지? 이렇게 다르다고. 자, 지역 정보를 수집 분석해 수집 분석 종합해서 특성 연구하고 파악해서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할까? 뭐를 더 발전시켜야 될까? 이런 생각한다고. 자, 지역조사 목적 특성을 확인해야 돼. 우리 지역이 관광지역이래. 관광지역. 예를 들어서 관광지역은 지역 문제를 해야 되는데 관광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 상가가 너무 지저분하다. 아니면 너무 바가지다. 아니면 올라가는 과정에 볼만한 게 없다. 아니면 관광 안내센터가 없다. 발전망상 모색해야지. 근데 조사 주제를 선정했는데 뭐냐면 우리 관광지역의 관광 안내센터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실내조사를 하면 관광 안내센터 홈페이지 다 찾아봐야지. 근데 갔는데 야외 갔더니 다 문 닫혀 있어. 야외 조사 해야지. 그걸 해가지고 뭐라고 자료 분석해서 실내에서 조사하고 야외 해봤더니 몇 개야. 그런데 이용객이 얼마나 되세요? 그래서 도표랑 주제도를 작성해줬더니 관광 안내. 우리 관광지마다 갔는데 없는 데도 많고 안내도가 관광 안내하는 센터의 홍보물도 부족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뭐 관광하는 데도 없어도 되죠. 이렇게 되는데 관광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 도시에 오면 어디 갈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토의를 해서 관광 안내센터를 여기는 폐쇄하고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랑 연계해서 홍보물을 요거 공통적으로는 요거 갖추고 여기에 오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도록 안내하고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면 관광 안내센터에 대한 종합 보고서가 나오겠지.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